오늘 미국 증시는 겉으로 보면 별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나스닥은 단 0.06%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18%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우는 0.85%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7709.96, 나스닥은 26348.35, 다우는 53885.10으로 마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조용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시장의 내부입니다. 최근 강한 반등 이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아졌고 거래량도 강하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장은 아닙니다. 먼저 QQQ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급락 이후 QQQ는 강하게 반등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1선입니다. 21선 위를 유지한다면 단기 반등 구조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61선입니다. 61선까지 회복하고 그 위에서 안착한다면 이번 움직임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추세 회복으로 볼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21선을 다시 이탈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반등이 다시 한번 실패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느냐보다 어디에서 버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RSI도 확인하겠습니다. 나스닥의 RSI는 최근 약 59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과매수 기준으로 보는 70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S&P 500도 RSI 약 65.5 수준으로 상승 탄력은 강하지만 극단적인 과열 구간은 아닙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할 여력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VIX입니다. 최근 VIX는 16대까지 내려오면서 공포가 상당히 진정됐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VIX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어제 브렌트유는 하루 만에 약 3.8% 급등해 배럴당 82.4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WTI 역시 약 2.8% 상승해 77.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다시 중동입니다. 이란 의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LNG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과 러시아 정유시설 관련 불안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나스닥에 중요할까요?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으면 연준은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어제 4.6%대로 올라왔습니다. 장중 약 4.64에서 4.67%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일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57%까지 반영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주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나스닥의 방향에 민감한 상품은 장기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 상황도 재미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AI라는 단어만 붙어 있다고 전부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HUBSPOT는 하루에 약 19% 급락했고 DATADOG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도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마이크라는 약세를 보였고 저장장치 업체 웨스턴 디저털은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는데도 약 17%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핵심입니다. AI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AI 안에서도 돈을 실제로 버는 기업과 기대만 높은 기업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7월에도 이미 이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100 QQQ는 한 달 동안 약 6.6% 하락한 반면 동일가 중 S&P 500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던 돈이 조금씩 다른 섹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제 역시 비슷했습니다. 기술주는 쉬어가는 반면 에너지주는 강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완전한 위험 회피 장세도 아니고 완전한 기술주 상승장도 아닙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보고서입니다. 시장은 7월 신규 고용을 약 8만 8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예상은 4.2%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는 부담입니다. 반대로 너무 약하게 나오면 이번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적당한 고용입니다.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정도로 뜨겁지도 않은 숫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아직 상승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21선을 회복했고 RSI도 과매수는 아닙니다. VIX도 공포 구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 신호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강하게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하락 종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는 다시 유가와 금리입니다. 그래서 QLD 적립식 투자자는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오늘 오를 것 같다고 더 살 필요도 없고 떨어질 것 같다고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TQQQ 투자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강한 반등 뒤의 구간입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21선 지지와 61선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61선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21선을 다시 이탈하고 VIX가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까지 상승한다면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현금을 남겨두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숫자는 5가지입니다. 21선, 61선, RSI, VIX,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유가입니다. 지금 시장은 주가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악재가 있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악재가 없는 시장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재가 있어도 자신이 무엇을 할지 이미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QLD는 계획대로, TQQQ는 추격하지 말고 확인하면서, 그리고 시장이 다시 흔들린다면 그것을 공포가 아니라 다음 매수 기회로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